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클린 선거전략본부장 김재원입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흑색 선전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 처분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에 이 권력에 대한 수사로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마찬가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2013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자 당시 경찰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결국 사실무근이 밝혀져서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2020년 2월 윤석열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자 한 경찰관이 그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유출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이 언론 기사를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해서 이 사건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해관계자가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고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지만 의혹 제기의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의혹의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연결되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니 전준이 하는데 어떻게 연루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연루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대장동 게이트처럼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대장동을 설계했다 그렇게 밝히고 배임성 계약을 보고받고 또 결정하는 데 관여했다 이런 정도의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더군다나 핵심 측근은 뇌물까지 받아먹고 대장동 사건 전반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심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김건희 씨가 무엇을 관여했다는 것인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주가 조작으로 구속될 것이다 라는 그건까지 서슴없이 해대던 많은 인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친여 성향의 검사, 정권의 앞잡이로 지탄받고 있는 이성윤 검사, 그리고 이정수 검사, 이분들이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를 총동원해서 1년 8개월이나 억지 수사를 이어오면서 온갖 것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청부 수사에 검찰이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최강욱 의원의 고발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수많은 억측을 만들어 왔던 그 사실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주식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부터 이 모 씨에게 10억 원 안팎이던 신한증권 주식계좌 하나를 일임했고 1인 매매를 통해서 4개월 동안 운영을 했지만 약 4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그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것뿐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54억 원의 주식을 매집하고 이상매매 8,000회 가량을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김건희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맡긴 계좌 내용을 공개했는데 주식 매매를 일임한 약 4개월 동안 단 7일 동안의 거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 한 7일 동안에도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주가 조작이라든지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면 왜 손해를 보고 이 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했으며 또 이익 배분에는 왜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주라면 당연히 주식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얼마를 나눈다든지 손해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약정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범행의 동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공범이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도대체 법적인 사실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들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 죄를 씌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이성윤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 그리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가 힘드니까 아직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면서 김건희 씨 부분만 처리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권력을 잡은 여당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했다고 합니다. 보통 검찰은 이럴 때 함께 고발된 사람들의 처분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극히 이례적으로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사건을 종결하지 말라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1년 8개월 동안이나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구속, 참고인 조사 등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했는데 무엇이 또 더 남았다는 말입니까? 이미 관련자들에게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은 모두 조사했을 겁니다. 아마 탈탈 털었을 겁니다. 관련 증거와 거래 내역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데 미루고 있는 것은 마치 아직도 무엇인가 수사할 듯이 그런 액션을 해서 계속 여당의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검찰이 정치 공작에 나서고 선거 개입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즉시 김건희 씨에 관한 사건을 종결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최강욱 의원의 고발에서부터 오늘에까지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사실과도 다른 온갖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통해서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또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해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해서 마치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또 곧 형사처벌을 받을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비방죄가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직접 비방을 하거나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사실을 적시하면서 공격한 것까지도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클린 선거 전략본부에서는
더럽히고 있는 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경중을 가려서 악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신문, 통신 등을 이용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인식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면서 출범한 공수처가 이 대선 국면에서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선거에 개입할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수처의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에 관련된 사건만 완전히 도급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온갖 압수수색이 전부 불법으로 밝혀지거나 또는 공수처에서 작성한 문서조차 허위의 공문서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준성 검사의 거듭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공수처가 얼마나 정권을 위해서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지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일이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는데 압수수색이 위법으로 밝혀져서 취소되는 것은 최근 30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 행위는 결국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의도가 윤석열 후보자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 여부를 가려서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수사관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지 제대로 밝혀서 필요하면 형사 고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스스로가 아마추어라고 자백을 했는데 그 무능한 수사력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능한 수사기관은 차라리 정도라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무능한 수사력을 활용해서 정권의 앞잡이가 되려고 하다가는 더 큰 나라에 불행한 일이 올 것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차라리 조선시대에 포졸들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면 이보다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대우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